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 저희 새로운 코너죠. 박근우의 빅샷.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는 뭡니까?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업종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그런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업종군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화학 업종 같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화학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조금 뒤로 나와서 봐야 되겠죠. 이중고 석유화학 경기부양책의 희망. 이중고는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면 됩니까? 이중고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게 이중고고. 네. 이게 이제 경기부양책이라는 거는 중국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좀 민주당 쪽에서 30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던 오늘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경기부양 얘기가 나올 추경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우리도 좀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이제 우리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부양책 희망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데,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치킨 게임. 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실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주로 반도체에서 얘기를 그렇죠. 하죠.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처음에 볼 이미지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주봉 차트. 네, 우리나라 대표 화학 기업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2018년도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올랐던 부분이 코로나 때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모든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그때는 반등했죠. 코로나 때 오른 거 빼면 지금 현재 7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좀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랑 금호석유가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만큼 화학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치킨 런이라는 단어가 원래 맞는 단어인데 예전에 이제 이유 없는 반항에서 이제 그 제임스 딘이 그 여자친구 주디를 놓고 이제 경쟁자랑 절벽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하는 게임이 이제 치킨 런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치킨 런이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치킨 게임으로 좀 바뀌었죠. 자, 요건 이제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록색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네 나라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화학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가격 경쟁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근데 중동과 미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려운 대상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이랑 미국이거든요. 그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오네요.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7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에틸렌이 차지하는 비중이 65%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틸렌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에틸렌 사실은 되게 뭐 반도체로 따지면 그 레거시 반도체가 되는 거잖아요. 화학의 쌀이죠. 쌀 같은. 네, 모든 화학 제품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가진 상품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에틸렌 신규 증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도표로 잠깐 살펴볼 텐데요. 네. 그동안에도 21년도서부터 23년도까지도 엄청난 증설이 있었고요. 작년에 잠깐 쉬긴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증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7년은 엄청나네요. 네, 25년도서부터 6년도, 7년도까지 엄청난 증설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 엔지니어링이 많은 좀 수혜를 입고는 있거든요. 화학 플랜트를 지어주고 있어서.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화학 업종군들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차트인데요.
과거에가 이제 그 2020년도 전이 이제 파란색이고 이 빨간색이 24년도의 어떤 자금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00% 자금률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약간 전체적인 그 품목들이 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에틸렌도 지금 거의 자금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중국에서 화학 제품들이 많이 수요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화학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센티멘탈적으로는 어떤 수혜를 주가적으로는 입을 수 있긴 합니다만 펀더멘탈적으로는 거의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동 얘기네요. 중동 얘기인데 지금 중동에서만 지금 8개의 에틸렌 공장이 증설이나 생기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다 에틸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앵커님 그 중동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공법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COTC라는 공법인데 네. 에틸렌이라는 것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나프타를 건너뛰고 원유에서 에틸렌을 바로 만드는 공법이 있어요. 그게 COTC 공법인데 중동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가격보다 가격이 무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공정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퍼서 이동할 필요도 없고 원유를 사올 필요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키워드 1을 정리를 하면 가격 경쟁력이나 공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화학 기업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2로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업다운 스트림. 이 얘기도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시면. 이건 좀 간단하게 가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얘기인데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누는 것은 이 웨이퍼가 생기기 전과 후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화학 업종 중에서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누는 것은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이냐, 에틸렌을 사가서 다른 부산물을 만드는 기업이냐,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에틸렌 업황이 안 좋으면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에틸렌 가격이 싸지면 이걸 가져다가 쓰는 다운스트림은 그나마 조금 덜 나쁘고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틸렌을 직접 만드는 업스트림에 있는 회사들은 힘들 수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회사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 사실 업스트림의 업황이 좋아지려면 다운스트림에서 에틸렌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업황은 좀 생기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쪽, 화학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운스트림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좀 약간 현명한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석유화학 기업이 타피오로 가서 보면 금호석유 아까 말씀하셨던 금호석유죠. 그렇죠.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 역시 이미지를 좀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호석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연 고무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천연 고무의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24년도서부터 올해 초까지 작년에만 천연 고무 가격이 40%가 올랐어요. 그러면 천연 고무 가격이 높아지면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고 합성 고무의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석유화학 업계 실적을 전반적으로 작년 실적을 좀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업스트림 기업이 2개, 3개까지 좀 있는데 이 앞서서 나와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에틸렌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업스트림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금호석유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약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운스트림 쪽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금호석유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 사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는 좀 하기 힘듭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어떤 기업이든지 이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좀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근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업스트림에 해당한 기업들은 정말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기다릴 거냐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쪽에 금호 석유를 좀 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유화학이 지금 이게 바닥권이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질 법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과연 석유화학 쪽에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석유업체들의 핵심이 에틸렌 쪽의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을 사실 면밀하게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